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3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 애널라인이 타는 것 같아. 그래요? 그렇죠. 똥줄이. 네. 생존을 위한 짝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가 보수통합론을 먼저 내세웠고 안철수의 중도통합이 새롭게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안철수가 이제 중도통합 카드를 꺼내자 말자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박쥐가 잘 맞췄네. 애널라인이 타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전패죠. 전패. 아무도 성공하지 못해요. 네. TK 쪽에서 뭐 얻을까? 아니면 전패기 때문에 덩치를 키워야 된다. 하기 전에. 이런 생각. 또 밑에 뭐 자기들 윗대가리들도 뭐 달아오르겠지만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 공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지금 미치겠거든. 그런 사람들 압력 때문에 이렇게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데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하기 싫은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박지원 대표만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유승민 의원이 뭐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박지원을 제외하면 가능하다. 물론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지만 그 기사가 거의 팩트에 가깝지 않나. 유승민 의원의 심정은 팩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의원 일단 뭐 오늘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 국민의당 의원 30명이 찬성하고 있다라는 안철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호남 쪽 분들이겠죠? 저는 지금 뭐 안철수는 40명 중에 30명이 찬성이라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 반대예요. 반대하고 있을 거는 특히 이제 호남 출신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거기다가 뭐 DJ 햇볕 정신 파기를 전제 조건으로 유승민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가 그거를 뭉개뜨리면서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민주당에는 도움이 된다. 물론 안 되는 집안은 시끄럽잖아.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안 되는 집안, 시끄러운 집안 우리 국민들은 싫어해요. 싸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여야가 싸우는 것도 씨발 시끄러워 죽겠는데 집안끼리 쳐 싸워?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쪼개지든 합치든 분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도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디 인터뷰에 나오셔서 안철수 후보를 폭렬 디스했어요. 네, 맞아요. 가지고 논다는 뭔가 지난번 그런 대선 뉘앙스로? 기간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토론할 때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쳐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유승민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걸 하겠니? 네가 알겠니?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예요. 네. 저만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니네 그럼 누군지 아니? 유승민이 누군지 아니? 그런 거예요. 둘 다 또 대통령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서 더 당내 정리 또 안 돼요 또. 그렇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이제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는 개혁보수 통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뭐 국민의당 쪽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근데 유승민도 뻥카야 뻥카. 그래요? 유승민도 지금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뻥카를 많이 던져야 내가 얻을 게 많아.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명 중에 절반이 자유한국당을 갖다 칩시다. 10명 남았잖아. 10명 가지고 국민의당 합당해야 되는데 합당할 때는 우리가 주면 받는 게 있어. 기브 앤 테이크야. 무조건 합당하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근데 많이 받으려면 뻥카를 많이 쳐야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뻥카를 막 무지하게 질러 놓는 거야. 위력 과시하는 거죠. 정치에서 저도 선거할 때 들었는데 이렇게 자기 위세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약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형적인 약파는 행동들이에요. 지금. 개혁 보수로서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상 호남 지역구라든지 DJ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배제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호남 편중 해소하라 이런 거 있잖아. 네. 호남을 버려라. 그럼 당장 그럼 니는 대구를 버려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뻔히 그렇게 알면서도 지금 뻥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근데 안철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형국가 아니야. 우리 같은 같이 뻥카 치거든. 그거 못 하잖아. 뻥카로 질러야지. 그냥 합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바른정당의 자강파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당하고 통합 논의가 불거진 게
실보단 득이 많은 그런 부분인 그러니까 거죠. 국민의힘 자광파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던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찬바람 부르는 곳은 싫어하거든. 근데 지금 엄청 찬바람 불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 안에 들어가야 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금 갑자기 정의당 의원들처럼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은 그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에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들어갈 때 내 지분을 많이 요구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A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당에 어떤 사람이 A 지역구에 또 있을 수 있잖아. 네. 들어가서 싸워야 되거든. 그럴 때 골치 아파진다고. 그러니까 내 라인으로 정리해달라. 내 소리를 많이 내질러야 뻥카를 질러야 이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지금 뻥카를 내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바른정당이 더 작지만 지금 보면 그 국민의당에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표가 그 모양이니까 숫자가 많아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구의원 공천을 하면은 보통 해당 지역구에 구의원 3명과 비례대표 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과 합치면 그 두 사람들 4명씩 4명씩 8명이 경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 4사람들을 더 많이 꽂으려고 이렇게 위력 과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3번, 4번은 당선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 경남, 호남 같은 경우는 1, 2번에서 거의 끝나요. 특히나 TK나 이런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많아서 1-가, 1-나 이렇게 해서 2명이 당선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유승민의 성동격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모론 같은 거죠. 네, 뭔가 이제 통합파를 위축시키고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해봐야 통합파들은 어떤 일이 있어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짠하네 거죠. 유승민. 네가 아무리 해봐도 기어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들은. 꼬마 그러면- 보수당 곧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이나 자유한국당으로 갈까요? 글쎄요. 열몇 명이 간다는 얘기가. 그거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왜냐면은 지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 의원은 벌써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반대 성명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지역구에서는. 네. 일단 바른정당은 이런 상황이고 이 바른정당 쪽에 통합파 의원을 흡수하기 위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노력도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일단 뭐 당 윤리위가 박근혜와 최경환, 서청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지금 예상외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홍준표가 이걸 생각을 못했지. 나는 그러니까. 고소해 죽겠는데. 저는 홍준표하고 서청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밑 접촉을 해서 교통정리를 한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교통정리 한 게 아니야. 그냥 지른 거예요. 그냥 질렀고 서청원이가 이따위로 나오면 나 폭로한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청원이 폭로를 하겠다는 내용이 뭐예요? 뭘까? 성완종 리스트에서 1억을 받았다. 그게 홍준표가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2심에서 뒤집어졌거든. 진술 번복이죠. 그것도 뇌물 사건인데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뒤집어졌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윤숙모. 그러니까 성한종이가 윤숙모한테 시켜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배달을 해준. 전달책이죠 윤숙모가. 근데 지금 증거는 없어 이 사건은요. 이거 홍준표가 말한 뇌물 사건에 증거가 없다. 증거만 있으면 된다. 지가 말했잖아. 네. 근데 지가 말한 걸로 지가 콕콕 낀 거 아니야. 이 사건에 증거는 없지만 윤숙모가 지가 전달했다니까 증언이 있어.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든. 근데 2심에 가서 뒤집어진 이유는 윤숙모의 진술이 1심하고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야. 그런데 이 윤숙모가 홍준표를 원래 동아일보인가 기자 출신입니다. 홍준표를 많이 도와줬지만 그 전에는 서청원을 많이 도와줬다고. 서청원 사람이야. 그래서 홍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청원이 형, 숙모한테 연락해서 증언 좀, 라고 했지 않느냐? 증언 좀 추측이죠. 해달라. 추측이지. 그런 녹취록이 있을 거란 추측 진술을 좀 아닙니까? 번복해달라. 녹취록의 내용이 그럴 것이다. 근데 이런 추측은요, 여의도 바닥에 돌았습니다. 우리가 씨발, 겁나서 말을 못했지. 바닥에 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서청원이가 말하는 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잖아. 내가 녹취 깐다지 미루고 있잖아. 네. 요렇게 되면은 상당히 홍준표는 어려워졌다. 그쵸. 난감해졌다. 일단 지금 이 서청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홍준표도 페이스북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홍준표가 이렇게 한 거는요. 자, 일단
오빠야 쫄았지.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오빠야 쫄았지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일단 길잖아 내용이. 구구절절 말이 네, 많아. 네, 말이 자기가 많습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의 그러니까 뭔가 최대 이게 피해자입니다. 쫄리는 건가요? 아니 많이 쫄려. 쫄리면 그리 길어져. 맞아, 사람 맞아. 심리상. 맞아. 쫄면 길어지고 일단 장고 끝에 나는 홍준표가 악수를 놓았다고 보는 게 이렇게 어쨌든 장문의 글을 쓰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진짜- 번복을 못해. 아까 이 작가님 말대로 홍준표가 정치력이 있었다면 진짜- 교통 정리를 미리 해놓고 했어야지. 의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네, 전혀 아니, 그리고 얘기가 하나도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서청원이고 창석이가 홍준표잖아. 그러면 쓰고 와서 형님 뭐 내후년에 총선 또 나갈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지방선거 나갈 겁니까? 정치 인생 이제 마무리 하는데 후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팔설인데 바보도 아니고 그래 하고 해준다고. 그런데 말도 없이 뒤통수로 후려 갈기니까 서청원이가 내가 혼자는 못 죽지. 이렇게 된다. 물귀신 작전. 네. 그럼. 지금 어차피 나는 끝날 거 자네도 같이 가야지 뭐 이렇게. 그럼 이거 자진 탈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진 탈당하려면 벌써 하지 않았어. 지금부터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물밑 접촉을. 형님. 지금부터. 내가 뭐 페이스북 쓴 거 왜 쓰지 않을잖아요. 이러면서 할 수 있어. 근데 페이스북 근데 기분 나쁘게 썼어요. 노역의 노추로 비난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십시오라고. 아니 뭐 정치인들 그 정도 얘기는 뭐.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줘로 들리네요. 요 페이스북 아빠 서청원 옆에서 썼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형님 이렇게만. 근데 사실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박근혜를 출당을 시키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서청원이나 최경환 같은 경우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근데 네. 표결까지 간다는 게 홍준표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표해가지고 아웃되잖아요. 아웃되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바른정당 애들 명부터 딱 떼고 딱 그냥 받으면 돼. 근데 소속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들이 만약에 안 돼 그래가지고 부결되잖아. 그러면은 홍준표 스크래치 엄청 가죠. 그렇죠. 진짜 이분도 정말 에너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타는. 여러모로. 오랜만에 참 이 보수 정당이 양대 정당 모두 아사리판을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자진 탈당이 안 되면 홍준표의 뭔가 당내 지도력을 확인할 그럼. 수 있는 그럼. 네. 그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민주당 당원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야삼당의 생존 노력 어디가 승리할지 다 폭망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계 개편 관련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제 4년 만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등판을 했습니다. 본인도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설의 영상이죠. 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후에 4년 만에 돌아오셨었죠. 사실 그때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인가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김수남 총장이 아니라 그분이 검찰총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가 들렸었죠. 윤석열 당시 지청장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날아가셨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은 뭐 질문 다스가 누구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데에서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네. 라는 프레임을 윤석열 지검장한테도 걸고 있죠. 네, 근데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맞서면서 이제 수사가 정치 보복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할 말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고? 뭐야? 뭔 말이야? 뭔 말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라고 믿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렇지. 변희재가 주장하는 그거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인터넷에서 네. 저 컴퓨터에 컴퓨터도 모르는 게 짓거린다고. 뭐 그런 윤석열 말도 지검장도 뭐 딱히 별로 크게 이거는 의미를 과학적으로 두지 않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가지고 저 태블릿 PC가 그러니까 얼마 다녔는데. 그 태블릿 PC가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 최순실이가 제주도 가면 이거 제주도 있었고 독일 가면 독일에 갔는데 그게 왜 최순실 거 아니야. 그리고 태블릿 PC가 위치 추적기가 아니에요.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걸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사용했죠. 그리고 오늘 윤석열 지검장이 얘기한 것도 정호성이가 지금 보냈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열어봤다고 이거를 그런 증거 있기 때문에 또 정호성이 조사받을 때 요거 태블릿 PC 최순실 거라는 거 증거로 써도 되지 하니까 네 쓰세요 맞으니까라고 얘기했다고 멍청아. 근데 이게 아직까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끝나는 건데 참 애잔합니다. 김진태 2심에 아웃됐어야 되는데 나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계속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 못하죠. 검찰은 알아도 말 못하죠. 이거는 누구 것으로 보이냐는 문제보다는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배당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대답인 거죠. 네.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람의 소신이죠. 늘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곧 나오지 않을까요? 거의 다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던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질의도 많이 나왔는데 우병우가 다시 출국 금지가 됐다고요? 예, 아마 추가 수사 이것도 윤석열 지검장이 대답했죠. 추가 네, 수사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 뭐 나오면은 이거 지금 그 추 누구야 그 추명호가 얘기했지. 우병우한테 비선으로 보고했다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다만 최순실 것도 비선으로 보고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국정원 적폐 TF에서 그것까지 조사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국정원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검찰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은 수사권은 없으니까 그건 못 들여다봐요. 그리고 추명호도 핸드폰도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벌써 인멸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비선으로 보고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병우는 출국 금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추명호 전 국장이 일단 우병우 범죄를 밝힐 키맨인 거잖아요. 네.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좀 논란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재신청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재신청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다른 걸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픈 건데 지금 추명호 밑에서 일했던 국정원 직원이 네. 오열했다 그러더라고. 무슨 오해? 오열? 오해? 아, 오열? 오열. 왜요? 아니 나는 추명호가 시켜서 했는데 나는 구속되고 추명호 풀어주고 말이냐고 이게. 그쵸. 그래 땀띠다. 열받지 당연히. 나 같아도 열받지. 창석이 뭐 어디 가갖고 내가 다 시켰는데 얘만 줬대고 나는 괜찮으면 열받지. 열받죠. 너 나중엔 그래도 그냥 네가 다 덮었어라. 당신의 장세동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뱃돈은 30억 주세요. 네, 추명호 전 국장이 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병우가 민간인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뭔가 이제 우병우에 대한 재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분이 구속돼서 수사를 받게 되면 우병우의 범죄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뭔가 그런 단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댓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짜 국정원 사무실과 가짜 서류들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다 했군요. 정말 그 진짜가 뭐야 여기는? 정치 공작의 정점입니다. 안 해본 게 없는 모든 공작들을 다 한 것 같아요. 지난 정권에서. 그러니까요. 21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거에 영향을 줄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들이 대북 심리전의 일환인 것처럼 컴퓨터 자료하고 조작이죠, 조작. 그러니까는 2013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던 증거물들이 다 그냥 가짜였던 거죠. 아니 근데 얘들은 바보 같은 것들이 뭐 조작해봐야 아니 어차피 2012년 때도 경찰이 다 알고서 덮었고 2013년 조사도 검찰이 다 알고 덮었는데 뭐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뭘 또 조작을 해 귀찮게 희한한 놈들이네. 그러니까. 뭐 따로 돈을 받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사무실 차린다고 돈도 달라고 하고 이런 거였었나? 하여튼 뭐 돈 받은 거는 뭐 오늘 뭐 또 하나 돈 받은 사람이 하나 등장했다고. KBS 고대영 사장. 아, 예. 돈 받았다며. 네, 맞아요. 네, 관련된 노무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노무현 관련된 보도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200만 원이요? 이야. 사장이 200 받고 이렇게 아니 하지? 그때는 보도본부장이었지만 어쨌든 200만 원 받고 야 요거 내 충분히 뇌물일 수 있죠. 요거 충분히 뇌물. 100% 뇌물이죠 거의. 고대영도 가겠는데. 그러게요. 의외로 KBS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렇네요. 네. 사실 이제 MBC는 거의 다 왔어요. 네, 맞아요. MBC는 이제 아웃된 이사 2명 새롭게 임명하면 우리 쪽 인사를 임명하면은 이사진 소집해가지고 고영주, 김장겸 아웃시킬 수 있어. 그럼 끝나는 거거든. 그래갖고 그걸 알기 때문에 고영주가 그러면 뭐 자진 사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된다 그랬는데 이번 주 안에 빨리 임명해갖고 빨리 보내야지. 지금 다들 다 저기 고생하는데 찬바람 맞으면서. 아, 그럼요.
그리고 나라가 정상이라서 파업하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참 많이 아파요.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이사 2명 아웃된 거 우리한테 권한이 있다고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됐고요. 꺼지고요. 다 김진태화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러게요.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당 몫이기 때문에 이제 2명 임명하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뒤집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김장겸하고 고용주가 아웃되면 KBS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고댕이가 또 저렇게 걸렸으니까. 이제 뭐 파업 이제 괜찮아지게. 근데 저 웃긴 게 지금 국정감사장에도 MBC, KBS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장에도 아마 관계 있는 사람들 아마 부를 거예요. 불러서 국정감사 할 텐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김의겸인가 왜 기자 있잖아. 일베 기자. 뭐 김세의. 김세의 부른다더라고. 아, 그래요? 니들끼리 놀아 잘 놀아라. 그분 전설의 페이스북 그 신스틸러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요? 몇십 년에 걸쳐서 자기는 알리바이를 다 숨겨왔기 때문에 날 절대 털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거. 기자라는 놈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그걸 안 쓰면 되지 뭘 절대 털릴 게 있으니까 털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취재를 하고 자빠졌고 참 이해를 못하겠어. 윤서인 불러서 벤치 기사 쓰고 이런. 윤소의 와이프도 불러서 한번 아, 맞아요. 갔더라고. 명동에서.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근데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진 교체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눈앞에 왔어. 그렇습니다. 뭐 파업 기간 중에 뭐 내게 왔어. 광고 매출도 평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MBC 봅니까? 그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의 사퇴가 임박해 왔고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KBS 같은 경우 일단 뭐 직원이 많아서 파업 중임에도 방송에 차질은 없었지만 일단은 뭐 새노조가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오늘 새로운 또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눈에 띄는 성과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싶습니다. 결정적이니까. 네. 그 뭐 지금 새노조에 가입한 사람도 늘어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힘을 더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MBC부터 빨리 정상화되고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그렇죠. 지금 거의 170일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도 정치권의 약속만 믿고 이제 5년 전에는 그렇게 파업을 마무리를 끝냈었는데 했잖아요. 이번에는 목적 달성해야죠. 패배로 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패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해서 난 그 이사들 압박하고 이런 거 아주 좋았다고 네, 봐요. 그리고 MBC 경영진이 퇴진을 하면 KBS 경영진도 사실 무턱대고 버틸 수만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일단 지금 상황상. 버티다가 줬다는 거지. 어떻게 KBS, MBC 정상화되면은 뭐 방송 이렇게 아니 뭐 봤습니까 어떻게? 얘기만 하더라고. 네, 뭐. 이 작가 정상화되면 쓸게 아이, 뭐 이렇게. 됐어. 그 인간들 믿지도 않아. 니네 할 일이나 잘해. 나는 내 할 일은 잘 알 테니까. 네. 쓰시기 바랍니다. 뻥카 날리지 말고. 네, 아까 전 말했죠. 다 뻥카야 이 새끼들 네. 말이야. 그러게요. 약 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약 팔지 말고 실제로 좀 써주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파업이 좀 성공리에 마무리가 돼서 방송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검색어 순위에 올라 있었는데 최시원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 불독이 이웃 주민을 물어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남 유명 식당인 한일관의 대표인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최시원 씨 가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그 키우던 강아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물었는데도 강아지 생일 파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최시원 아버지가 그리고 최시원이 올린 사과문에 진정성이 있냐라는 그런 비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강아지가 근데 굉장히 좀 평소에도 약간 사람을 무는 그런 강아지였나 봐요. 그래서 뭐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뭐 줄도 목줄 안 매고 했냐. 그렇게 했냐. 근데 보니까 최시원 씨가 일단 자기 인스타그램 SNS에 올린 걸 봤을 때 뭐 외출 나간다라는 글에서도 아예 목줄이 안 돼 있어요. 강아지가. 그냥 강아지만 있어. 근데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목줄합니까? 당연히 하죠. 또- 목줄하고 저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은 일단 제 품에 그렇지, 안아요, 안아야 돼, 강아지를.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엘리베이터 같이 개 타잖아요. 엄청 무서워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민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저는 강아지를 딱 안아가지고 일단 뭐 저희 강아지 막 짖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거를 우리 개는 안 짖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따 얘기 좀 하지 마. 나한테 이씨. 너무 예쁘고 순한 강아지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공포의 대상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뭐 어쨌든 개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든다는 거 짖을 때 있잖아요. 이게 길거리 가는데 탁 짖거나 주인이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는데도 달려들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목줄을 잡고 있는 줄 알면서 깜짝 놀래거든. 아, 놀랄 수밖에 없죠. 깜짝 무서워요. 놀라면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이 개새끼 한 거야. 근데 그때 너무 통쾌해. 진짜 개한테 개새끼라고 그러잖아. 와, 틀린 말 아니지. 이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이런 개새끼가 진짜 정확한 그러게. 지칭 대명사. 정확한 지칭이에요. 그렇죠. 정말 더 옆에 그 쌍을 보세요. 이 개 쌍놈 새끼라고. 너무 좋아요. 이 관련 법규를 보면은 개는 일단 법적으로 그냥 그 재물이죠. 재물이고 맞아요. 개를 때렸을 때나 이럴 때는 동물 학대나 이런 법안이 있는데 개한테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견주한테 물리는 법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진전된 것도 없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견주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처벌을 매길 수 있는, 그럼 걔한테 처벌을 매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문제는 이 한일간 사장님 네네. 작고하시 돌아가신 그분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 네,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 만약에 처벌을 원한다 했다면 네. 그러면은 부검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뭐 누가 봐도 걔한테 물려서 그게 폐혈증을 갔지만 네. 네. 이게 부검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그렇다고 국가에서 해줘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유족에서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안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법이 있더라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안 그랬으니까. 뭐 형사나 민사로 고소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이에 합의를 한다 이런 게 그 지금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개 때문에 죽었다는 결론이 나면 이 개는 안락사 또 가능할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개가 사람한테 물리는 사건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실 2,000건 이상 된다고 하는데 한 지금 해에. 병원에 오는 것 네. 물려가지고 한 700건쯤 되고요. 네. 119에 신고된 거는 한 2,000건이에요. 네. 119 왔는데 이게- 별거 아니어서 병원까지 안 가겠지. 그런데 지금 같은 이번에 최시원 개는 보면 알겠지만 크게 물린 게 아니거든. 살짝. 그렇죠. 중간이. 그런데도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게 뭐 그 물린 사람의 면역력이 좀 약해져 그럴 있다거나 수도 그러면은 있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그렇게 된 파상풍 건데. 주사까지 맞았다 그랬거든요. 네. 이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같은 거 면역력 약한. 네, 맞아요. 간단하게 큰 이런 위험이죠. 애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또 개들이 서열이 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애들은 공격하기 쉽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엄청나게 물린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강아지 보니까는 막 그 이빨도 막 크고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그냥 뭐 물린 사람도 아 물렸네 그냥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아니 이 물리고 나서 이 사람 사망한 사람의 형부가 의사래. 그래서 물렸다고 전화하니까 바로 병원 가라 그래갖고 적절한 치료 받았대요. 아 그래요? 받았는데 곧 퇴원 바로 하셨다고. 퇴원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진짜 가슴 그러네요. 아픕니다. 어쨌든 이걸 계기로 꼭 네. 목줄은 꼭 견주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네.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한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품종으로 정해뒀대요. 몇 품종은 반드시 나갈 때 입마개 해라 이런 거. 그 대형견이라든지 대형견. 그렇죠. 사실 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법적 처벌을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법적으로 이게 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에티켓이 패티켓이라고 하죠. 강아지 맞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에티켓들 이거는 우리가 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좀 견주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특히 이제 뭐 견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렇죠. 뭐 사냥개 출신의 개를 키우는 그런 거는 항상 조심해야죠. 셰퍼드 이런 거 키울 때는 조심하세요. 셰퍼드도 조심해야 되고 뭐 핏벌 이런 거 당연한 거고. 진돗개도 그 아주 공격성 강한 개입니다. 진돗개. 원래 사냥개 출신이기 때문에 본성이 남아 있어요. 닭 같은 거 봐요. 다 잡아요. 맞아요. 그 집주인 말려도 안 돼. 네, 닭 보는 순간 뛰어들어. 물어 죽이고 그냥 오더라고요. 그걸 물어 죽이고 와. 그냥 드시지 않고 그냥 물어 죽이고 가요. 아, 난리예요. 그렇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된다. 지가 말했잖아. 네. 근데 지가 말한 걸로 지가 콕콕 낀 거 아니야. 이 사건에 증거는 없지만
윤승모가 지가 선택했다니까 증언이 있어.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거든. 근데 2심에 가서 뒤집어진 이유는 윤승모의 진술이 1심하고 달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야. 그런데 이 윤승모가 홍준표를 원래 동아일보인가 기자 출신입니다. 홍준표를 많이 도와줬지만 그 전에는 서청원을 많이 도와줬다고. 서청원 사람이야. 그래서 홍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서청원이 형, 승모한테 연락해서 증언 좀, 라고 했지 않느냐? 증언 좀 추측이죠. 해달라. 추측이죠. 그런 녹취록이 있을 거란 추측 진술을 좀 아닙니까? 번복해달라. 녹취록의 내용이 그럴 것이다. 근데 이런 추측은요, 여의도 바닥에 파닥하게 돌았습니다. 우리가 씨발 겁나서 말을 못했지. 파닥하게 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서청원이가 말하는 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잖아. 내가 녹취 깐다지 미루고 있잖아. 네. 요렇게 되면은 상당히 홍준표는 어려워졌다. 난감해졌다. 일단 지금 이 서청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홍준표도 페이스북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홍준표가 이렇게 한 거는요. 자, 일단 오빠야 쫄았지.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오빠야 쫄았지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일단 길잖아 내용이. 구구절절 말이 네, 많아. 말이 자기가 많습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의 그러니까 뭔가 최대 이게 피해자입니다. 쫄리는 건가? 아니 많이 쫄려. 쫄리면 글이 길어져. 맞아, 사람 맞아. 심리상. 맞아. 쫄면 길어지고 일단 장고 끝에 나는 홍준표가 악수를 놓았다고 보는 게 이렇게 어쨌든 장문의 글을 쓰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진짜 번복을 못해. 아까 이 작가님 말대로 홍준표가 정치력이 있었다면 교통 정리를 미리 해놓고 했어야지. 의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네, 전혀 아니, 그리고 얘기가 하나도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서청원이고 창석이가 홍준표잖아. 그러면 쓰고 와서 형님 뭐 내후년에 총선 또 나갈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개혁 보수로서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상 호남 지역구라든지 그 DJ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못 가는 거잖아요. 배제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호남 편중 해소하라 이런 거 있잖아. 네. 호남을 버려라. 그럼 당장 그럼 니는 대구를 버려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뻔히 그렇게 알면서도 지금 뻥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많이 확보하려고. 근데 안철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형무가 아니야. 우리 같은 같이 뻥카 치거든. 그거 못 하잖아. 뻥카로 질러야지. 그냥 합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바른정당의 자강파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당하고 통합 논의가 불거진 게 실보단 득이 많은 그런 부분인 그러니까 거죠. 국민의들 자강파는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던진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찬바람 부르는 곳은 싫어하거든. 근데 지금 엄청 찬바람 불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 안에 들어가야 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금 갑자기 정의당 의원들처럼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은 그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는 거에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들어갈 때 내 지분을 많이 요구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A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 국민의당에 어떤 사람이 A 지역구에 또 있을 수 있잖아. 네. 들어가서 싸워야 되거든. 그럴 때 골치 아파진다고. 그러니까 내 라인으로 정리해달라. 내 소리를 많이 내질러야 뻥카를 질러야 이게 딱 된단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 지금 뻥카를 내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바른정당이 더 작지만 지금 보면 그 국민의당에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대표가 그 모양이니까 숫자가 많아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 지역구에 구의원 공천하면은 보통 해당 지역구에 구의원 3명과 비례대표 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과 합치면 그 두 사람들 4명씩 8명이 경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 4사람들을 더 많이 꽂으려고 이렇게 위력 과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 3번, 4번은 당선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 안철수가 그거를 뭉개뜨리면서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민주당에는 도움이 된다. 오늘 안 되는 집안은 시끄럽잖아.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안 되는 집안, 시끄러운 집안 우리 국민들은 싫어해요. 싸우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여야가 싸우는 것도 씨발 시끄러워 죽겠는데 집안끼리 쳐 싸워? 이런 꼴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쪼개지든 합치든 분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도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어디 인터뷰에 나오셔서 그 안철수 후보를 폭렬 디스했어요. 네, 맞아요. 가지고 논다는 뭔가 그런 지난번 뉘앙스로. 대선 기간에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토론할 때
일방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쳐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유승민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걸 하겠니? 네가 알겠니?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예요. 네. 저만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니네 그럼 누군지 아니? 유승민이 누군지 아니? 그런 거예요. 둘 다 또 대통령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서 더 당내 정리 또 안 돼요 또. 그렇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이제 통합의 원칙에 대해서는 개혁보수 통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뭐 국민의당 쪽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근데 유승민도 뻥카야 뻥카. 그래요? 유승민도 지금 바른정당이 쪼개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뻥카를 많이 던져야 내가 얻을 게 많아.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명 중에 절반이 자유한국당을 갖다 칩시다. 10명 남았잖아. 10명 가지고 국민의당 합당해야 되는데 합당할 때는 우리가 주면 받는 게 있어. 기회는 테이크야. 무조건 합당하는 게 아니거든. 그쵸. 근데 많이 받으려면 뻥카를 많이 쳐야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뻥카를 막 무지하게 질러 놓는 거야. 위력 과시하는 거죠. 정치에서 저도 선거할 때 들었는데 이렇게 자기 위세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약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형적인 약판의 행동들이에요. 지금. 저희 한 주간의 정치 시사 토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3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 애널라인이 타는 것 같아. 그래요? 그쵸. 똥줄이. 네. 생존을 위한 짝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가 보수통합론을 먼저 내세웠고 안철수의 중도통합이 새롭게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안철수가 이제 중도통합 카드를 꺼내자 말자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박쥐가 잘 맞췄네. 애널라인이 타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전패죠. 전패. 아무도 성공하지 못해요. 네. TK 쪽에서 뭐 얻을까? 아니면 전패기 때문에 덩치를 키워야 된다. 하기 전에. 이런 생각. 또 밑에 뭐 자기들 윗대가리들도 뭐 달아오르겠지만 밑에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 공천받는 시의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지금 미치겠거든. 그런 사람들 압력 때문에 이렇게 덩치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데 제대로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하기 싫은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박지원 대표만 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유승민 의원이 뭐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박지원을 제외하면 가능하다. 물론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지만 그 기사가 거의 팩트에 가깝지 않나. 유승민 의원의 심정은 팩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의원 일단 뭐 오늘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 국민의당 의원 30명이 찬성하고 있다라는 안철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호남 쪽 분들이겠죠? 저는 지금 뭐 안철수는 40명 중에 30명 찬성이라고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 반대예요. 반대하고 있을 거는 특히 이제 호남 출신 호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거기다가 뭐 DJ 햇볕 정신 파기를 전제 조건으로 유승민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경남, 호남 같은 경우는 1, 2번에서 거의 끝나요. 특히나 TK나 이런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많아서 1-가, 1-나 이렇게 해서 2명이 당선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유승민의 성동격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모론 같은 거죠. 네, 뭔가 이제 통합파를 위축시키고 묶어두기 위한 전략이다. 네. 근데 뭐 그렇게 해봐야 통합파들은 어떤 일이 있어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잘하네 거예요. 유승민. 네가 아무리 해봐도 기어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들은. 꼬마 그러면- 보수당 곧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이나 자유한국당으로 갈까요? 글쎄요. 열 몇 명이 간다는 얘기가. 그거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건. 왜냐면은 지금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 의원은 벌써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반대 성명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지역구에서는. 네. 일단 바른정당은 이런 상황이고 이 바른정당 쪽에 통합파 의원을 흡수하기 위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노력도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일단 뭐 당 윤리위가 박근혜와 최경환, 서청원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을 의결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지금 예상외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홍준표가 이걸 생각을 못했지. 나는 그러니까. 고소해 죽겠는데. 저는 홍준표하고 서청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밑 접촉을 해서
교통 정리를 한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교통 정리 한 게 아니야. 그냥 지른 거예요. 그냥 질렀고 서청원이가 이따위로 나오면 나 폭로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서청원이 폭로를 하겠다는 내용이 뭐예요? 뭘까? 성완종 리스트에서 1억을 받았다. 그게 홍준표가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근데 2심에서 뒤집어졌거든. 진술 번복이죠. 그것도 뇌물 사건인데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뒤집어졌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윤숙모. 그러니까 성한종이가 윤숙모한테 시켜가지고 돈을 준 거예요. 배달해 준. 전달책이죠 윤숙모가. 근데 지금 증거는 없어 이 사건은요. 이거 홍준표가 말한 뇌물 사건에 증거가 없다.